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프랑스 파리의 풍경입니다. 여느 해처럼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 한 여성 공보관이 파리에서 화려한 새해 전야를 보낸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 독일어파는 바흐무트 대신 파리란 제목으로 이를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바흐무트 같은 최전선에서 동료 군인들이 죽어나가는데 문제 여성이 파리와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는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자랑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데사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남부본부의 공보비서 이반나 플란토프스카야입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검은 파티복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파리의 조명 아래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입니다. 조국의 사정이 어떻건 이 순간만큼은 만끽하자는 표정입니다. 흐르는 센강에 비치는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손으로는 V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메르세데스 차량 본네트에 앉아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차량 번호판은 맞춤형입니다. 이방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자랑하는 게 특기입니다. 틱톡과 페이스북에 연신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거의 노출증 환자 같습니다. 특히 몸매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해변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도 과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웬만한 공무원들은 남몰래 이런 호사를 누립니다. 전쟁은 전쟁이고 최대한 공무원 수당을 챙기거나 허위로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해외로 나가 휴가를 즐깁니다. 국경수비대 공보비서가 이런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시끄러워졌습니다. 한 트위터 유저는 동료들이 바흐무트 고기 분쇄기에서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반나의 이런 황당한 행태는 러시아 매체뿐 아니라 불가리아 매체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페이스북과 틱톡 프로필을 닫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 대변인 안드레이 뎀첸코는 여기에 대응했습니다. 그는 이반나의 행위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도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다 사생활이 있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그너 그룹의 예프게니 프리고진은 이제 솔레다르시가 완전히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통신원 바이엔의 아스베다미tsi알도 프리고진의 동향을 업데이트하면서 그가 솔레다르 서쪽 구역의 소금창고 박물관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직접 바그너 그룹을 이끌고 있는 프리고진은 솔레다르시 중심부에 포위망을 형성했다면서 포로가 얼마나 되는지 곧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그너 전사들과 소금 창고 터널 안에서 찍은 사진을 이미 올렸습니다. 아직 100% 작전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바흐무트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병참기지 솔레다르는 거의 함락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미 철수 명령을 내리고 심해야 알아서 포위를 뚫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프리고진이 터널 안에서 전사들과 찍은 사진을 자세히 보면 뒤에 전차가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소금 광산 안에 우크라이나군의 전차와 보병 전투차 같은 장비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전차가 노획 장비인지 아니면 전차를 몰고 안에 진입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포위망을 보통 군사 용어로는 가마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은 솔레다르에 고립된 우크라이나군을 조롱하는 사진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젤렌스키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솥단지를 들고 있는 패러디 사진입니다. 도네츠크 공화국의 수장 데니스 푸실린도 솔레다르가 바그너 그룹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솔레다르 다음으로 러시아의 공세가 바흐무트와 시베르스크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의 심각한 상황은 젤렌스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온전한 담벼락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정보국도 러시아군과 바그너 그룹이 솔레다르의 대부분을 장악한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예프게니 프리고진은 솔레다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용감하게 잘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적이지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그들은 명예롭게 솔레다르를 방어하고 있고 대량 탈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겨울 유럽은 이상 난동입니다. 날씨가 따뜻해 동장군의 위협은 없다면서 유럽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날씨도 러시아 편이 아니라면서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노르웨이 방문 중에 유럽 산업의 대대적인 붕괴와 경제 파국은 피했다면서 낙관론을 피력했습니다. 거의 죽어가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고 좋아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날씨가 20도를 기록해 1881년 온도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따뜻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가스 가격은 1000입방미터당 700에서 800달러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이상 난동이면 그 다음에 농사는 망치기 마련입니다. 병충해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상이변이면 다음 해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 정치인들은 2023년 또다시 올 겨울로 따뜻하겠거니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좋아하기에는 이르다는 경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운이 좋았지만 유럽 에너지가 전적으로 날씨에 의존하게 될 것을 기뻐할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천수답식 경제 에너지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2022년 여름 난방 시즌이 아니지만 가뭄으로 원자로 냉각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가스 가격이 1000입방미터당 2,500달러라는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 피크는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3년 여름에 다시 폭염이 발생할지, 2023년과 2024년 겨울에 동장군이 올지 어떨지 정치인들이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Winter is coming이란 말에 벌벌 떨었듯이 여름도 공포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독일인들은 가스 가격이 1000입방미터당 700에서 800달러라고 좋아하지만 이 가격은 결코 싼 가격도 아닙니다. 지금대로라면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유럽의 탈산업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유럽의 탈산업화를 유도하는 미국의 가스 가격은 2022년 한 해 동안 1000입방미터당 30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유럽의 가스 가격이 700~800달러지만 언제 다시 2,500달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어떻게 되든 러시아의 음모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는 중공의 동향입니다. 코비드 후유증이 워낙 심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중공이 산업 생산을 재개하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LNG를 더욱 빨아들이게 됩니다. 유럽은 또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가스를 석탄으로 대체했지만 그렇다고 석탄을 완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석탄을 떼고 있습니다. 유럽은 경제활동 감소, 산업 생산 감소, 미국도는 아시아로의 기업 이탈,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미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22년 에너지 비용으로만 거의 1조 달러의 비용을 날렸습니다. 올겨울이 따뜻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유럽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